드라이버만 잡으면 멀리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평소 연습할 때나 레슨 받았을 때의 올바른 자세는 잊은 채 잘못된 스윙을 하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이렇게 드라이버를 멀리 보내고 싶을 때 많은 골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들 때문에 정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만큼 비거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동작들을 추가하기 이전에 이 세 가지 실수만 없앨 수 있어도 비거리는 증가할 겁니다. 과연 어떤 실수들일까요? 먼저 백스윙 동작에서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KLPGA 정규 투어에서 9년 연속 활약하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허다빈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제 저희가 스윙을 하다 보면 멀리 보내고 싶고 좀 세게 치고 싶으면 대부분이 백스윙이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커지다 보면은 이 내려올 때 이렇게 커진 만큼 몸이 들려요. 몸이 들렸는데 그거를 다시 몸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은 거의 10명 중 10명도 안 그러실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절대 작게 드는 게 아닌데 이제 채가 길다 보니까 난 천천히 느끼면서 백스윙을 크게 든다고 하시는 게 좀 더 오버스윙이 되고 또 상체가 들리면서 더 찍혀 맞는 미스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드라이버를 멀리 보내고 싶을 때 많은 골퍼들에게 나오는 실수는 바로 백스윙이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내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백스윙을 하는 것은 좋지만 보통은 자세가 무너지면서 백스윙을 들게 됩니다. 오버스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한 백스윙을 들게 되면 드라이버 헤드는 올바른 경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헤드를 올바른 경로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여러 불필요한 동작들을 해야 하는데요. 1초도 안 되는 짧은 스윙 순간에 신경 써야 하는 동작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잘못된 백스윙 하나가 여러 불필요한 동작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오버스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어떤 느낌으로 들면 좋을까요? 허다빈 프로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렇게 백스윙 크기를 평소 아이언 치시는 것보다 조금 줄여주신다고 생각을 해도 이미 채가 길고 아크가 크기 때문에 네, 충분히 들리시거든요. 보통 막 이렇게 백스윙을 줄여봐야겠다 하고 스윙을 찍어보면 스퀘어까지 들렸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백스윙을 들 때 이 어깨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항상 체크를 하고 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이 어깨, 오른쪽 어깨보다 이 오른쪽 팔의 팔꿈치가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드는 연습을 제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 팔꿈치가 올라가는 순간 저희의 이 상체가 들리고 뒤집히게 되면서 내려오는 다운스윙의 각이 가파러지거든요. 가파러지면 당연히 헤드가 열리면은 깎이는 미스, 또 찍혀 맞는 미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티에 올려져 있고 밑에서 살짝 들어 올리면서 치셔야 되는 그런 샷인데 백스윙이 커지면 그러지 못하니까 좀 백스윙을 줄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스윙의 크기를 아이언보다도 작게 든다는 느낌으로 들 것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팔이 어깨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과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을 체크해보면 좋다고 하죠. 골프 스윙은 1cm, 2cm를 수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교정하는 초기에는 이건 생각보다 과한데 하는 정도까지 느낌을 가져가야 그나마 조금씩 동작이 교정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팔이 어깨를 넘지 않게 하프 정도까지만 백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영상을 찍어보시면 허다빈 프로의 말처럼 스윙이 작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백스윙을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에 나가서 긴장되는 티샷 순간일수록 오히려 스윙을 작게 한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실수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백스윙 때 오버스윙이 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면 다운스윙 때도 주의해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헤드가 가파르게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공을 강하게 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본능적으로 상체가 공 쪽으로 덤비며 헤드가 공 쪽으로 가파르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이 찍혀 맞고 깎여 맞으며 백스핀, 사이드 스핀이 많아져 비거리가 짧아지고 공이 많이 휘어 방향성도 안 좋아지죠. 허다빈 프로도 이런 다운스윙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며 이런 다운스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신경 쓰면 좋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근데 우선순위는 우선 백스윙인데요.
이 다운스윙을 아무리 완만하게 내려오려고 해도 백스윙이 가파라지면은 절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백스윙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고, 난 백스윙을 줄였는데도 자꾸 찍혀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백스윙을 들었을 때 저희 어깨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 반바퀴 안 되게 살짝 돌아가는데, 이 상체가 돌아간 이 각도를 유지한 채 하체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하체만 출발을 해서 돌리면 백스윙을 들고 이 돌아간 이 상체 라인 그대로 두고 하체만 살짝 돌리면 이 상체가 이렇게 가파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맞을 때 이 상체가 빨리 열리게 되면은 찍히고 또 헤드도 열리고 왼쪽으로 받쳐 맞는 미스, 세 가지의 미스가 다 나올 텐데, 뭔가 이 상체가 좀 기다려주면 훨씬 더 완만하게 와서 공의 옆면을 때려서 뭔가 공도 예쁘게 날아가고 탄도도 잘 나오고 그런 공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팔이 가만히 있는다기보다 이 팔을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은 조금 힘들고 뭔가 좀 큰 동작을 써야 되는데, 이 어깨 라인이 빨리 열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백스윙을 들어서 이 어깨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하체만 써서 돌려주면 절로 이 상체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돌아가게끔 뭔가 굳이 어깨를 내가 임팩트 자세로 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허다빈 프로가 다운스윙 초반에 상체가 먼저 덤비지 말고 상체는 유지한 채 하체만 돈다는 느낌을 가지면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운스윙 초반에 상체가 능동적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닌 수동적으로 하체가 회전하는 걸 따라가다가 그 이후에 회전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때 등지고 스윙해라 라는 레슨이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등지고 스윙하라는 말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지고 스윙하라는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여 상체는 등진 채 팔만 풀어 공을 때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등지고 스윙하라는 이야기는 상체가 너무 빨리 열리는 골퍼들에게 그만큼 과한 느낌을 가지고 스윙하라는 이야기이지, 등진 채 팔만 풀어 공을 때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허다빈 프로도 상체가 계속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체가 먼저 도는 동안 기다려준 후에 회전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상체가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다운스윙 초반 때 왼쪽 엉덩이가 뒤로 빠지며 골반이 원래 어드레스 때의 포지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타이밍을 잡기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반을 움직여줘야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나오지 않아 팔이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확보되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아마추어 골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다빈 프로가 강조한 것처럼 우선은 백스윙을 올바르게 올리는 것을 먼저 집중하고 상체가 기다리는 다운스윙 연습을 많이 해주신다면 분명 스윙이 한 단계 레벨업 하실 겁니다. 이렇게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잘하고도 임팩트 구간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임팩트 구간에서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공을 띄우고 싶은 마음에 퍼올리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로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인위적으로 위로 쳐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드라이버가 어퍼블로우로 맞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지 손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퍼블로우가 나오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드라이버도 공위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드라이버 공위치는 이 왼발의 안쪽 라인 선상에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드라이버는 특히 이 발사각이 중요하잖아요. 이 발사각 때문에 거리가 좀 더 나가냐 안 나가냐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공 위치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헤드각이 세워지면서 캐리 거리도 짧아지고 공이 좀 예쁘게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데 꼬꾸라지는 미스샷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 위치 왼쪽 발 안쪽 라인에 맞춰서 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러운 어퍼블로우가 나오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어드레스, 그 중에서도 공 위치에 신경 써야 합니다. 허다빈 프로는 공을 왼쪽 발 뒤꿈치 라인에 맞추면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드라이버 스윙에서 공이 왼발 뒤꿈치 라인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스윙 궤도의 최하점이 공보다 뒤에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드라이버는 티 위에 놓인 공을 치기 때문에 스윙의 최하점이 공보다 뒤쪽에 있어야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을 맞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퍼블로우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위치는 가운데보다 왼쪽에 치우쳐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클럽이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해서 손목을 억지로 쓰거나 팔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손으로 퍼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로프트가 과하게 증가하여 백스핀 양이 많아지며 비거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미스샷 확률도 높아집니다. 결국 공 위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스윙 궤도와 임팩트 조건을 세팅하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물론 왼쪽 발 뒤꿈치 라인이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스윙 스타일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스윙의 최하점을 공 뒤에 놓을 수 있는 공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각각의 구간들이 합쳐져 정확한 타이밍이 나왔을 때 좋은 드라이버 샷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다빈 프로가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 꼭 하는 연습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영상을 보시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연습을 제일 많이 하는데 드라이버를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좀 채도 길고 제일 똑바로 멀리 보내야 되는 채다 보니까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은 저희가 타이밍이 급해질 수도 있고 또 급해지지 않으려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클럽을 조금 짧게 잡고 연습을 해요. 클럽을 짧게 잡으면 헤드가 오는 것도 잘 느껴지고 드라이버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휘두를 때 좀 편하기 때문에 이 헤드가 늦게 따라오질 않아요. 채를 짧게 잡으면. 그래서 그런 타이밍 연습도 하고 또 거꾸로 잡고도 연습을 많이 해요. 뭔가 헤드 쪽에 집중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하면 되게 가볍게 잘 휘둘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샤프트가 촥촥 하면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휘두를 때. 그립을 잡고 할 땐 모르는데 이렇게 채를 거꾸로 잡으면은 이렇게 채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타이밍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연습을 좀 주로 합니다. 네, 타이밍 연습을 위해 클럽을 짧게 잡고 스윙하거나 거꾸로 잡고 스윙할 것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클럽을 짧게 잡거나 거꾸로 잡고 스윙하면 클럽을 컨트롤하기 쉬워지는데요. 이렇게 컨트롤이 쉬워진 만큼 신체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죠.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구간에서 신체의 올바른 움직임에 집중하며 빈스윙을 많이 해보시면 실제 스윙에서 헤드가 올바른 길로 움직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 허다빈 프로가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 그립을 잡는 압력에도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며 어느 정도 압력으로 잡아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그립의 견고함이 어느 정도냐라고 되게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가 치약을 잡았을 때 치약이 나올 듯 말 듯한 느낌으로 견고하게 잡으시되 이 그립이 내 손 안에서 조금이라도 뒤틀림이 없는 거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이 꽉 져서도 안 되고 견고하라고 했다고 이거를 꽉 쥐어서도 안 되고 이걸 느슨하게 잡아서도 안 되고 뭔가 치약을 잡고 있는데 뭔가 꾹 누르지 않은 정도의 이 그립이 내 손 안에서 돌아다니지 않게끔만 좀 세게 잡으시면 그걸 견고하게 잡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립은 스윙하는 동안 손에서 조금도 놀지 않게 견고하게 잡아야 합니다. 허다빈 프로는 그 강도를 마치 치약을 쥐고 있지만 내용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설적인 골퍼 샘 스니드의 비유와도 닮아 있습니다. 샘 스니드는 아기새를 잡는 것처럼 그립을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잡되 찌그러지지는 않게 말이죠. 이렇게 견고하지만 부드럽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그립을 너무 강하게 잡으면 몸 전체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기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클럽 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립을 스윙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손목과 팔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헤드의 무게를 느끼고 헤드를 던진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라이버 스윙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들을 알아보고 이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백스윙에서 오버스윙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다운스윙 때 클럽이 완만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운스윙 초반에 하체가 회전하는 동안 상체는 기다려준다는 느낌을 가진다. 세 번째, 어퍼블로우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를 위해 어드레스 때 공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실수들을 교정하신다면 지금보다 드라이버 정타율이 올라가며 비거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실 겁니다.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오늘 레슨 꼭 유익하셨길 바라고 저 허다빈도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평소에 골프 칠 때 고민인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정보였습니다.